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6단원 기출문제 27강입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단원이네요. 자, 이 단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20년 문제부터 풉니다. 자, 가다는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각각은 맥자가 빠졌네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그림 나오는 거 종종 나온다고 했죠. 물론 지금 2017년이면은 무려 7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지금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1990년에는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 가와 다 나라 간에는 교류가 많았지만 가와 나 사이는 그만큼까지의 교류는 없었어요. 자, 여기가 2017년이 되니까 가다 사이에도 교류가 많고 가나 사이에도 교류가 많아졌죠.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게 교류가 많은 나라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고 원래부터 교류 많던 데가 캐나다. 그리고 나중에 교류가 많아진 나라가 멕시코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었다가 2020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캐나다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마킬라도라가 발달했다. 이거 멕시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다음에 멕시코는 미국에 비해 항공우주 산업, 항공우주 산업 미국이 가장 앞서고요. 2017년 대미국 수출액이 2017년 대미국 수출액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금액 3,200이네요. 미국의 캐나다 수출액 2,821이네요. 예, 3,200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금방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자, 가나에 해당되는 산업지역을 AD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고위도에 위치해 있다. 북유럽 지역이다. 지금 보면 유럽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연어 수출하고 유명했다. 지금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이다. 자,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일단 우리가 고위도, 이 중에서 가장 고위도를 찾으면 B인데요. 이거 어느 나라냐면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우리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안 배웠었죠. 최근 들어서 여기가 좀 언급이 좀 뜸해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핀란드의 오울루라는 곳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과거만큼의 어떤 영광이 없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최근 들어서는 어떤 그림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아, 적환지네요. 석유화학 클러스터. 이거는 중요하죠. 이 도시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입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B와 A 되겠네요. B, A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오울루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2021학년도 수능 6번입니다. 자, 어느 북부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남부 지역에서 사용한대요. 자, 이렇게 언어가 네덜란드와 프랑스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 벨기에죠? 자, 두 번째,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는 국가 전체 면적의 10%이지만 국내 청소년의 약 20%를 차지한다. 아, 잘 사는 지역이구나.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대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이 지금 뭐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벨기에와 에스파냐 찾으면 되겠습니다. A가 벨기에고요. B가 에스파냐죠. 정답은 1번이고 C는 이탈리아죠. 예, 쉬운 문제였어요. 수능에서 이런 거 나오면 감사하죠. 그리고 동시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수능 마지막 문제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몇 가지 키워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모르겠지만 맨해튼이라는 곳 나오고요. 월스트리트라는 곳 나오죠. 예, 이 도시는 뉴욕이죠.
자, 반면 나번을 보면 개선문, 그다음에 라 데팡스 여기가 이제 신흥 업무 지구라고 했죠. 이게 파리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라데팡스 사진 봤던 기억 날 겁니다. 자, 그럼 뉴욕과 파리를 놓고 봅시다. 뉴욕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다. 맞죠? 자, 참고 삼아서 계속 이제 강조합니다. 유럽연합 본부는 어디 있죠? 유럽연합, EU죠, EU. 자, 유럽연합은 본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브뤼셀입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파리에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불량주택지구, 불량주택지구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보통 파벨라 이런 이름 쓰죠. 그 다음에 뉴욕과 파리 중에 도시 발달의 역사는 파리가 더 길겠죠. 그래서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맞고요. 가는 북부 아메리카, 나는 유럽이네요. 대륙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5번입니다. 또 주요 도시들 나왔거든요. 이제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봅시다. 자,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테임스강, 웨스터민스터 사원, 빅벤 다 나왔습니다. 예, 첼시까지 있네요. 이거 런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적인 정치문화중심지 맨해튼, UN 본부, 월스트리트. 예,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뉴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샹젤리제 거리 잘 모르겠다. 근데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죠. 그 다음에 라데팡스 사진 봤습니다. 예, 이거 파리죠. 예. 유럽과 이제 북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 설명이 있고 위치를 봐도 우리가 요 런던은 경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런던은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자, 뉴욕에는 EU 본부가 있다. 아니죠. 브뤼셀에 있고요. 파리에는 파벨라 없습니다. 자, 뉴욕은 파리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고요. 해당 국가의 수도 뉴욕이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니까요. 정답은 4번.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2021년 수능 20번과 2022년 수능 17번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재작년 수능 3번 A2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나왔습니다. 자, 나라 보겠습니다. 에스파냐, 영국,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던 국가들입니다. 자, A, B, C, D 놓고 봅시다. 자,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있어서 분리독립 요구가 있기도 했다 배웠고요. 자, B의 영국의 파다니아. 자, 파다니아는 예,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국은 북부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에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벨기에는 복수의 공용어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죠. 맞고요. 그다음에 D와 E는 스위스와 폴란드는 EU 회원국이다. 아니죠. 스위스는 중립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국제 조약이나 기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요 수능 문제에서도 또 다루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녹화 때가 잠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끊어가게 됐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재작년 수능 9번이고 A에서 E 지역 모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공업 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 지역은요, 우리가 네덜란드, 그죠? 라인간 하구의 로테르담, 유명하죠? 로테르담은 적환지로서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있다. 계속 얘기했고요. 자, B 지역은 우리가 처음 봤을 텐데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경계, 요 지역의 전통 공업 지역으로서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이 있었다 했죠? 자, 프랑스 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로렌입니다. 로렌 지방. 독일 쪽에 있는 루르나 자르 이런 데도 잘 나오거든요. 요런 데도 챙겨 두십시오. 요거는 독일 쪽입니다. 프랑스 쪽에는 로렌. 자, 내륙에 석탄 많이 나는 동네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C, D, E 있습니다. C는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주변이죠.
샌프란시스코, 뭐 실리콘밸리, 뭐 캘리포니아 어떻게 살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자, D번은 스타벅스의 고향이라고 했죠. 시애틀 항공산업이 발달한 곳. 그 다음에 이 지역은요, 지금 5개의 큰 호수, 오데호 연안 요렇게만 해도 문제가 풀리죠. 그죠? 오데오 연안 공업지역 이렇게만 우리가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미국의 도시로서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A부터 E까지 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로테르담은 로렌을 중심으로 아니죠. 자, B에 대한 설명이고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일단 잘 모르겠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영국에 있다는 거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리고 B는 로렌 지방 전통 공업 지역입니다. 아니고요. 자, C에는 실리콘밸리, 그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쪽,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시애틀이죠. E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E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은 요 아래쪽이죠. 그죠?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의 답사 안내문이다. 자, 유럽의 산업지역을 돌아다니나 봐요.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F에서 고른 것은 여러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발트해 북동 쪽 발트해라는 바다 한번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우리 앞에서 한번 봤어요. 테크노폴리스 여기가 오울루죠. 핀란드의 오울루. 작년 수능에도 또 한 번 나왔으니까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요쪽에 영국과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북해라고 하거든요. 요 북해에서 안쪽으로 쏙 들어온 요 안쪽에 들어온 바다 요 바다를 발트해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발트해 연안에 있는 곳, 이게 발트해라는 지역을 알면 그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여튼 요 발트해 연안에 있는 A가 핀란드의 오울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강하고 또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교통망 송유관 이런 거 나왔으니까 요거 로테르담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 예, 계속 나오죠. 로테르담 진짜 자주 나오죠. 자, 로테르담 찾아보면 예, D네요. D.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A에서 D로 갔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알프스 산맥 남쪽이래요. 알프스 산맥이 유럽 중부를 쫙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남쪽에 섬유 의류 중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장인적 중소기업. 자, 여기 어디냐면요. 이탈리아의 밀라노예요. 우리가 패션 산업의 중심지라고 해서 파다니아 지방에서도 이 소득이 높은, 그죠?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탈리아의 밀라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이 바로 밀라노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F랑 E가 헷갈릴 텐데요. F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B는 오슬로라는 도시예요. 예, C는 함부르크라는 도시인데요. 예, 여기는 우리가 크게 배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그 다음에 D, E 해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A, D, E 순서로 이동을 했다. 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내륙국은 영토와 바다가 접하지 않은 국가이다. 유럽에는 면적이 좁은 내륙국이 많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티칸과 산마리노. 우리는 이런 나라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보고 본 적이 없어요.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느냐. 이게 참 상식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여행지리에서는 참 많이 다루는데요. 바티칸 시티가 로마 안에 있습니다. 로마는 어디의 수도죠? 이탈리아의 수도죠. 교황님이 계신 곳이 바티칸이거든요. 자, 여기가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산지가에 위치한 안도라는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 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선생님, 안도라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런 작은 나라까지 알아야 되나요? 예, 한번 일단 넘어가 보죠. 물음표를 포함한 두 국가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뭐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뭐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문제요. 대단히 어렵지 않았나요? 풀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뭐 사이 내륙국이고 뭐는 뭐 내륙국 민 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탈리아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겁니다. 예, 요 문제 사실 저도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낸 문제일까 좀 많이 한탄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백지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백지도로 한번 가보죠. 자, 왔습니다. 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어디에 접해 있는지를 보면요. 룩셈부르크는 여기 쏙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여기 독일과도 맞닿고 있고요. 벨기에하고도 맞닿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도 맞닿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내륙 국가로서 그죠? 여기 요렇게 있는 게 이제 벨기에고요. 룩셈부르크고요. 안도라라는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지금 우리 백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이 피레네 산맥의 내부에 이렇게 안쪽에 작게 위치한 국가가 안도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지 참 알 수 없는데 이 안도라라는 국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지 예,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피레네 산맥 사이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고요. 여기가 이제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룩셈부르크와 안도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다시 넘어오면 아유, 눈 어지럽겠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에스파냐와 프랑스. 그죠? 그럼 여기는 프랑스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룩셈부르크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같은, 그죠?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독일은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들어가야 될 말이고 벨기에 왈롱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로렌 공업 지역이 독일에는 루르 공업 지역이 있다. 예, 요것도 맞는 설명이겠네요. 예, 그죠? 우리가 로렌, 루르, 자르 이런 거 알아두면 좋다 했죠.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서로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직접적인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맞추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해요.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 1등급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제 47점이나 48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맞추고 봐야 되겠죠.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까지 외우라고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문제들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또 마지막 7단원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